비법은 왜 생기냐? 귀지는 뭐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탈락한 세포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때입니다, 때. 피부 조직이 탈락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귀 안쪽 이 좁은 구멍에서 뭉치다 보니까 습한 곳에서 생기다 보니 냄새도 나고 어떤 분들은 또 지저분하게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이라 반드시 팔 필요도 없고 가능하면 우리 1차적인 보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 귀지에서 냄새나는 게 사람마다 다른가요? 습해서 그렇죠. 습해, 귀는 아무래도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피부가 아니고 안쪽에 되게 좁은 구멍에 있는 피부에서 탈락한 세포들이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나죠. 그리고 습도가 좀 유지가 되고 겨드랑이 같은 것이나 사타구니에서 냄새 나는 것처럼 이렇게 접촉해 있는 부분에서는 좁은 곳에서는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빨이 그 상하면 네, 굴러다니는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거는 좀 몇주간 빠지나요? 면봉이나 귀요비개 같은 걸로 귀 안쪽에 있는 웨이도를 이렇게 상처내거나 해서 염증이 생기면 진물이 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때랑 같이 섞이면 이만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는 또 잘 굳습니다. 굳다 보면 요 앞에 귀가 앞쪽에서 굳어 있는데 그걸 내가 습관적으로 손이나 면봉이나 귀요비개로 안쪽으로 쑥 집어넣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막 안쪽에서 이제 이럴 때마다 더그럭더그럭 소리가 나거나 특히나 저작을 할 때 이렇게 씹을 때 뒤에서 고막이 움직이고 귀지는 걸리적거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아주 커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우리 수영하고 나서 물 빼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를 유지를 하면 빠집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못 견뎌 하셔가지고 뭐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안쪽으로 집어 들어가게 되고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는 병원에 가서 빼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시죠. 가능하면 그것도 손 안 대면은 생길 염려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손만 안 되면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귀에 닿는 아무것도 면봉, 귀요비개, 머리카락, 손가락, 화장지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는 게 건강을 위해서는 귀 웨이도 건강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비법을 같이 하면 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그러거든요. 당연하죠. 귀가 이렇게 동굴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 동굴 들어가면 소리 잘 들리잖아요. 저쪽에서 뭐 탁탁 소리도 잘 들리고 그러는데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웨이도에서 소리가 들어오고 이 웨이도라고 하는 동굴 모양을 통하는 것 자체가 증폭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막에 부딪히면서 뇌로 들어가는 소리 전달이 생기는데 거기에 고막까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웨이도에 귀지가 가득 차버리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3M이죠. 3M 그 귀마개 있지 않습니까? 독서실에 사용하는 그거 꼽아놓은 거나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비법을 같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이나요? 전혀 안 보이죠. 특히나 여자분 같으면 이제 귀 가리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남자분도 한번 앞사람 한번 보세요. 옆사람 한번 보세요. 누가 귓구멍 보고 있나요? 안 보죠.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특히나 이제 엄마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본인이 귀를 이렇게 좀 파는 사람이 아이 귀를 좀 자세히 보고 그 귀지 같은 게 좀 지저분하게 있으면 그걸 파주고 싶어 하는데 그 습관이 아이한테는 평생 가거든요. 처음에 귀가 간질간질 뭐 머리카락으로 파기도 하고 귀 후비개로 파기도 하고 면봉으로 파주기도 하는데 이 웨이도라는 곳이 민감한 신경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성감대입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되게 아프고 또 재밌을 때는 또 재밌어요. 달각달각 소리도 나고 발가락 간지럼 태우는 것처럼 여기도 재밌어져서 아이들이 습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릴 때는 이제 연필 같은 거로 이렇게 샤프심이나 연필 같은 거로 파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런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엄마도 애들 귀 파주시면 안 됩니다. 요즘 귀 이렇게 시원하게 파주는 영상들 많잖아요.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그런 영상도 있고 또 이제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귀지 잘 빼는 기구 같은 거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작보다는 이렇게 세팅된 상태에서 귀지를 파는 거고 사실은 귀지는 대부분 안쪽에서 이렇게 질척질척한 모양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보시는 내시경이나 아니면 기구 같은 걸 이렇게 빼내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들이 훨씬 많고요. 금액이 어느 정도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병원놀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구매할 수는 있지만 아주 효과적인 치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법 뒤집개도 어떻게 하는지 바로 굳어 있거나 아니면 피부에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귀지를 떼내면 옆에 있는 피부가 손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도 나고 워낙 약한 피부이기 때문에
상처가 나서 이후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나 이제 보통 환자분들은 바로 파주기를 원하시죠. 하지만 안전하게 파는 방법은 귀에다 이용액을 넣는 겁니다. 귀에다 넣는 물약들이 있거든요. 그 약을 하루에서 3일에서 한 5일 정도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귀에다가 물약을 넣고 한 3일 5일 지나면 이게 때 부는 것처럼 부드러운 물질로 바뀌어요. 그럴 때 되면 피부하고도 분리가 돼 있고, 그리고 저희 이비인후과에 있는 기구들, 석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게 쏙 뽑아내면 아주 자연스럽게 뽑힙니다. 그래서 오늘 다 귀지 빼야지 하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좀 위험하다는 거고, 귓물약을 먼저 처방을 받고 한 3일에서 5일 정도 지난 후에 귀지를 빼는 게 원래 이제 저희가 하는 귀지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죠.